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로그와 에러 관리와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환경 변수 설정하는 법 이렇게 좀 배웠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방향으로는 이제 기초 단계가 있고요. 기초, 그 다음에 이제 초급, 그리고 이제 중급, 급, 아마 고급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초 수업 자체는 지금 이제 하는 단계고 초급부터 이제 약간 좀 프로그래밍 정도 프로그래밍 하고 그 다음에 중급은 약간 좀 설계랑 그 다음에 연동 뭐 이런 거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개설하는 강의 중에 웹 서비스 설계라는 이제 과목이 있는데 웹 서비스 설계라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에서 아마 좀 집중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백엔드 개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룰 것 같고요. 그리고 고급에서는 약간 좀 뭐 AI 서빙 같은 거 서빙이나 아니면은 특화된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프로그램 개발 예, 그다음 개발 쪽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게 아마 제가 대학원 강의를 한번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 과목에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초 레벨에서는 그냥 이제 백엔드를 개발하는데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초급 단계에 넘어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직접 코딩을 해보고 같이 돌아가는 거 보고 어떻게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이제 알아가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초 수업 자체는 결국에는 이제 약간 뭐 기본 단계부터 시작을 한다 이제 그런 느낌보다도 이제 백엔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알아야 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제 환경 변수 그리고 환경 변수랑 이번 시간에 할 이제 로그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디버깅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기초적인 내용들이기도 하고, 이것들을 이제 여러 학생들이 약간 좀,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얘네들은 결국에는 이제 습관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 습관이 코딩하는 데에 잘 들여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완성도가 있고 안정성이 높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습관을 들여놓지 않고 먼저 프로그래밍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뭐 환경 변수도 빼고 로그도 설정하고 디버깅도 따로 해보고 이러려면은 조금 귀찮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습관을 좀 들여놔서 먼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배워놓고 본인의 습관을 들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향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경 변수 이어가지고 이제 로그와 에러 관리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기초적으로는 우리가 예외 처리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외 처리라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예외 처리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그냥 트라이 뭐 캐치 구문 아니면은 뭐 트라이 뭐 익셉트 구문 아니면은 뭐 된 두랑 그다음에 줄어졌네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except 이런 구문들로 이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문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기보다는 직접 이제 로그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로그를 남겨야 되고 로그 레벨도 다양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간단한 에러는 이제 정보를 표시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기본적인 로그 레벨. 만약에 내가 에러를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워닝하는 단계. 아니면은 뭐 이제 인포를 알려준다거나 이제 뭐 치명적인 에러가 나타나면은 이제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로그 레벨들도 이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알아보고 내가 그냥 무분별하게 로그를 남발하지 않고 그러니까 필요한 데에 이제 적재적소에 알맞게 배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로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Node.js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Node.js를 활용한 로그 남기는 방법 어떻게 남기는지 이런 것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로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제 같은 거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란 이제 무엇인가라고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제 다양한 이벤트나 아니면은 작업들을 이제 기록하는 일련의 데이터를 의미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제를 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콘솔.log를 로그를 찍으면은 우리가 이제 앱을 실행시켰을 때 밑에 이제 이 약간 프린트 됐듯이 뭔가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 출력하는 거를 console.log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쓰면은 우리가 뭐 서버 이제 starting, 뭐 그다음에 connecting to the database, 뭐 아니면은 뭐 경고 로그, 아니면 에러 로그, 그다음에 뭐 기본 로그, 뭐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듯이 이렇게 로그가 남아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는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동작하고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특정 작업이 언제 실행되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언제 실행되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타이밍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논블락킹이랑 그다음에 싱크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부분 실행되고 특정한 부분 실행되고 싱크나 논블락킹은 따로 빠져서 다음에 실행되고 코드는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고 이게 순서가 좀 어긋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타이밍을 언제 잡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행되는 타이밍에 따라서 이거를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로그를 다 찍어가지고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좀 더 좋은 로그다라고 하면은 이 앞에다가 현재 시간 이렇게 쭉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밀리세컨드까지 이런 것까지 이제 남겨준다라면은 이 로그가 언제 실행됐는지 시간까지 다 남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기가 되게 좋죠. 그래서 이 로그는 결국 내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지금 현재 코드가 어떠한 상태인지 어디가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단계로 볼 수 있고 이거를 이제 특정 작업이 언제 실행됐는지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되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블락킹이랑 어싱크가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다뤄야 되고 내가 어느 함수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 이거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로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로그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의 역할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로그가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문제 진단 및 해결에 도움이 된다예요. 결국에는 이것들이 디버깅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그가 저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때 왜 동작하지 않았는가를 파악하는데 되게 쉽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그램을 쭉 실행을 시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싱크 구문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또 그러면은 1번을 출력을 하고 2번을 출력을 하고 3번을 이제 출력을 하도록 로그를 남겨놨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콘솔 타임을 보니까 이게 1번이 출력이 되고 3번이 출력이 되고 2번이 출력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2번 구문에서 무언가가 문제가 발생을 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얘가 실행이 되다가, 그냥 아무것도 실행이 안 돼요. 그러면은 2번, 3번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번 쪽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데에다가 로그를 찍도록 놔두면은 내가 이 출력을 보면서 1번, 3번, 2번 순서로 보통 이제 실행이 될 텐데, 왜냐면 얘가 어싱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될 텐데, 얘네 같은 경우가 이제 원하는 대로 출력이 잘 안 됐다. 라면은, 어디가 출력이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문제 파악, 그리고 원인 파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이 충돌을 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로그를 통해서 위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위치와 그리고 원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싱크와 관련된 부분들, non-blocking과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디버깅하기도 어렵고 이슈가 발생한 부분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 잘 찾을 수 있는 거는 로그를 남겨두면은 잘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발 단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개발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모니터링이에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뭐 배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실제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서비스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면은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도 뭐가 이렇게 뭐 잘 안 보여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가 쭉 뜨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갑자기 등장을 한다라면은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세스가 어디서 실행되고 있고 어떠한 상태인지를 좀 알려줄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모니터링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스템의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상태 아니면 사용 패턴들, 그래서 뭐 API들을 여러 개 따놨을 때 이 API가 실행될 때 현재 리소스가 얼마만큼 먹고 있는지 뭐 로그 같은 거를 남겨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API가 실행이 됐을 때 현재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랑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이제 모니터링 할 수도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성능이나 상태, 사용 패턴 등을 이제 모니터링 하는데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유지보수하는 팀이죠. 유지보수하는 팀은 로그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성능 개선이 만약에 필요하다. 만약에 이 API를 사용을 하는데 리소스를 갑자기 99%를 먹어요. 이걸 확인을 했으면은 이게 지금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거를 낮추기 위한 이제 개선을 조금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은 약간 개발적으로, 2번은 운영하는데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리소스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웹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계속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조금 개선하고 완화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떠한 접근이 비정상적인 접근이다. 그리고 어떠한 접근이 조금 정상적인 접근이다. 사용자가 진짜 사용하고 있는 거다. 아니면 뭐 AI가 이제 접근을 해서 해킹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탐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안과 관련된 활동들을 추적하는데 약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진짜 로그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결국에는 로그라는 게 다 그래요. 약간 중요한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성은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귀찮다라는 이유, 귀찮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것들을 잘 수행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해결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으로서 아니면은 초급 개발자로서 이러한 로그를 남겨두는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부가적인 얘기긴 하지만 뭐 이벤트를 기록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로그를 가지고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사용자들의 기록을 다 남겨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트위터나 아니면은 뭐 X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어떤 사용자가 뭐 특정한 인물을 욕을 이렇게 남겨놨어요. 욕을 이렇게 남겨놔가지고 이 사용자를 이제 경찰이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X한테 이 욕을 남긴 사용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그 로그를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이 로그는 특정한 이제 인물들의 행동을 추적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법적인 책임이나 아니면은 특정한 법적인 요구에 따라서 수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로그가 털리면은 내 개인정보가 털리는 거기 때문에 로그 또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그의 중요성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문제 해결, 그리고 운영 모니터링, 그 다음에 보안, 그 다음에 뭐 법적인 문제, 그리고 성능 최적화 이런 부분까지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요거를 뭐 굳이 외워야 한다 그런 느낌보다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로그를 필수적으로 남겨야겠구나 라고 약간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그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예시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로그는 기본적으로 크게 이렇게 단계를 구분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정보 로그, 그 다음에 디버그 로그, 세 번째로는 경고 로그, 네 번째로는 이제 에러 로그, 그 다음에 뭐 치명적인 로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많이 본 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일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 뭐 C로 예를 들면은 그냥 프린트 F 써가지고 이거 로그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현재 뭐 하고 있는지 출력만 하는 그런 용도겠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치명적인 에러 로그, 페이탈 로그죠. 페이탈 로그 해가지고 요거 보면은 그냥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거는 대부분 요 두 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찍어가지고 만든 프린트F와 같은 간단한 로그들 아니면은 프로그램이 뭔가 이상해 하고 이제 종료가 되죠. 막 꺼지죠. 네, 그럴 때 확인할 수 있는 페이탈 로그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로그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잘 적절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정보 로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개발자들이 본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정보를 남겨놓는 그러한 로그예요. 그래서 이 정보 로그는 말 그대로 인포기 때문에 약간 좀 정상적인 동작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트라이 캐치 부분에 뭐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정보 로그로 남긴다? 이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뭐 어떠한 사용자가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을 통해서 어떻게 로그인을 했다. 이러한 정보들은 에러는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 로그로 남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로그는 약간 에러를 남긴다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거를 정보를 남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을 을 이제 남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버그 로그 자체는, 그러니까 정보 로그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뭐 개발이든 배포든 테스트든 뭐 정보를 뭐 마음껏 남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개발 단계에서 개발자만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싱크가 잘 실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한 코드가 로직이 잘 맞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개발자들은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로그도 관리하기가 까다롭고 성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로그들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할 때는 필요하지만 이 배포 단계나 아니면은 뭐 테스트 단계에 넘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굳이 남길 필요가 없는 로그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디버그 로그로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디버그를 이제 활용을 하면서 디버그 로그를 많이 활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디버그 로그는 개발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찾기 위해 상세한 정보를 기록하는 그러한 로그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는 뭐 에러를 포함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변수 값을 이제 체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라인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체크하기 위한 로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세 개는 에러 로그예요. 여기는 어떤 느낌이냐? 경고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치명적인 에러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안 됐거나 아니면은 인증 에러가 발생을 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런타임이든 어떠한 에러든 발생을 했을 때 남겨줄 수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그 에러의 심각도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 로그는 약간 좀 잠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기록한 거예요. 약간 좀 레벨이 좀 낮은 거죠. 레벨이 좀 낮은 거고. 그리고 뭐 에러 로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레벨이 좀 높아요. 그래서 레벨이 높아가지고 여기서 좀만 더 하면 뭔가 꺼진다. 아니면은 이제 곧 꺼질 건데 에러를 남겨놓고 죽을게 뭐 이런 느낌으로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뭐 경고 로그는 메모리 사용량이 뭐 임계치에 접근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남겨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제 에러 로그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실패를 했다라고 딱 알려줘야죠. 왜? 안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된 줄 알고 다른 데서 에러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에러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치명적인 오류 로그 자체는 약간 좀 동작이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뭐 세그먼트 폴트 C에서 많이 보죠. 세그 폴트
뭐 이런 것도 그냥 남겨놓고 그냥 프로그램이 깨 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치명적인 로그, 오류 로그다. 그래서 이런 거 발생했으니까 나 죽을게 하고서 이렇게 죽어버리는 그러한 에러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로그는 그냥 말 그대로 정보를 남겨놓는 거.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남겨놓을 때 이 정보 로그를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버그 로그는 개발자가 프로그램이 잘 실행되고 있는가, 변수가 원하는 대로 잘 저장이 되었는가, 아니면은 내가 이 라인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볼 때 디버그 로그를 남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 로그, 에러 로그, 치명적인 오류 로그, 페이탈 로그는 이런 것들은 그냥 로그 레벨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곧 죽겠다. 이 정도는 약간 괜찮지. 아니면 이거 이미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레벨을 구분해가지고 남겨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Node.js에서 이 로그를 어떻게 남기느냐라고 하면은 되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기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로그를 좀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처음은 기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본 함수는 그냥 콘솔입니다. 죄송해요. 콘솔. 네, 콘솔을 사용해서 로그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콘솔.로그를 찍으면은 뭐 이 노드.js가 실행이 되면서 여기에 로그가 쭉쭉쭉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반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상태나 뭐 중요 정보를 남겨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로그 레벨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콘솔.로그만 사용하신 분들도 많은데 만약에 좀 더 구분을 하고 싶다라면 콘솔.info, 콘솔.1 뭐 이런 거 이제 사용하셔서 로그 레벨을 다양화시키면 된다입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콘솔.로그, 콘솔.info, 그다음에 콘솔1, error, 그다음에 로그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로그들도 남길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뭐 기본 함수를 사용하셔서 이제 만들고 싶다라면은 그냥 이런 것들 사용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보고 싶다라면은 저는 윈스턴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좀 고급 로그 관리인데 왜냐면은 이 라이브러리에서 지원해주는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은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로그를 남길 때 시간도 같이 남기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로그 레벨도 다양하게 나눠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에서는 기본적으로 로그의 레벨이나 시간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내가 원하는 포맷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러한 로그를 다양화해서 포맷을 일관적이게 남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윈스턴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설치 방법은 우리가 패키지 관리자 설명드렸죠. 그래서 npm install 윈스턴으로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로그 레벨을 조금 다양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그 포맷을 설정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로그를 그냥 콘솔에다가 찍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 함수는 콘솔에다가 찍어주고 끝이에요. 하지만 윈스턴 같은 경우에는 파일에 저장을 해주는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으면서 이러한 로그 파일들, 로그 기록들이 다 파일에다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 까보면서 지금 이 사용자가 로그인을 할 때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났구나. 그러면은 이 부분을 수정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일에 저장하는 기능도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로그 관리하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같이 활용을 하다 보면은 되게 편리하고 도움이 많이 되게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제 좀 보여드리면은 똑같이 이제 첫 번째 줄은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오는 것처럼 require 윈스턴 해서 이 라이브러리에서 윈스턴 객체를 가져오고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줄부터 이 20번째 줄까지 이제 로그에 대한 포맷을 설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로거는 인포를 이제 나타내 주고요. 그래서 이 포맷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은 뭐 날짜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포맷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출력되는 형태는 타임스탬프와 그다음에 로그 레벨 그리고 메시지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윈스턴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면은 이 로그 포맷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디폴트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편리하게 보기 좋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밑에 보시면은 이 16번째 줄부터 이제 19번째 줄까지는 이러한 에러들을 어디 파일에다가 남길 것인가 요거를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에러는 뭐 에러.log라는 이제 파일에다가 남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종합적인 에러는 요 combined log 뭐 여기 파일에다가 남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로그 레벨에 따라서 저장되는 파일도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 사용하면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예제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 윈스턴에서는 로거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어플리케이션 전반적으로 일관된 로그를 기록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포매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바뀌더라도 그냥 똑같은 객체 불러와서 사용하면은 내가 설정해둔 로그 그대로 남겨지니까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로거는 뭐 설정한 대로 로그를 기록하면서 로그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윈스턴 로거는 다양한 로그 레벨을 지원을 해서 필요에 따른 로그 레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인포, 뭐 에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거를 이제 앞에서 만들었으면은 이제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info, 뭐 one, 뭐 error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에러 설정을 environment에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같이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한 번씩 쳐보시면서 로그를 만들고 이러한 로그 레벨들을 조금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로그를 저장하는 파일 형식이나 아니면은 파일들이 사실 로그는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저장 용량이 꽤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면 용량이 큰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로그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차면은 로그를 자동으로 분리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파일 이름, 그러니까 이 로그에다가 저장을 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20메가가 넘으면은 이제 여러 개의 파일로 분할을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최대 몇 개까지의 파일을 생성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뭔가 좀, 내가 용량에 대한 관리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라이브러리 함께 사용하는 거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파일 IO 핸들링 예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한 번씩 해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로그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가장 베스트 케이스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로그 레벨을 이제 나눠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로그는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남겨두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의 행동을 다 추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민감한 정보를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관 기간을 좀 설정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접근 권한을 제한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퍼블릭 레포에 올라가지 않도록 보안을 잘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 에러 처리에 있어서 로그를 많이 사용하시게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관성이 조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약간 디버깅과 관련된 얘기를 나눌 때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다룰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로그와 관련된 이제 도구를 선택하는데 뭐 기본적인 함수를 써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에는 그 기본적인 함수로 다른 라이브러리처럼 구현을 하려면은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미리 만들어둔 게 아니다 하면은 그냥 라이브러리들을 쓰면서 이런 라이브러리들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잘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로그를 남겨두면서 레벨을 나누고요. 그리고 타임스탬프를 남겨가지고 이 로그가 언제 실행이 됐는지 어떠한 라인에서 실행이 되어서 이 함수가 잘 실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 로그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디버깅을 어떻게 하는가 결국에는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단계를 이제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디버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